당신도 모르게 마음속 깊은 곳에 무언가를 품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마치 자신 안의 일부분이 어둠 속에 숨어 있으며 오랫동안 인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만약 이 질문이 당신의 마음을 두드렸다면 이 영상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먼저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는 카얼 중의 깊이 있는 가르침을 통해 자기 인식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진정한 내면의 자유로 향하는 길은 남들이 잘 가지 않는 길을 걷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삶에 대해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장 도전적인 여정, 자기 자신 안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감행해야 하죠. 융은 말합니다. 진짜 지혜는 외부에서 해답을 찾는 것을 멈추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시작됩니다. 대부분 세상의 소음에 묻혀 무시되지만 그 소리는 우리 내면의 변화를 촉발하는 출발점입니다. 우리 모두 안에는 무의식의 세계가 존재합니다. 그곳은 상징, 트라우마, 감정의 패턴, 기억들로 가득하며 조용히 작동하면서도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의 선택, 반응, 그리고 반복되는 관계의 본질을 결정짓습니다. 자기 이해의 여정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나는 진짜 누구인가? 나는 어떤 패턴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하고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살고 싶은 삶은 어떤 모습인가? 이 질문들은 우리를 신비하고도 방대한 내면 세계로 안내하는 문과 같습니다. 융은 말합니다. 우리의 그림자를 무시한 채 온전함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림자란 우리가 숨기고 억압하거나 부정해온 우리 자신의 일부입니다. 그 안에는 표현되지 못한 욕망, 억눌린 감정, 과거의 상처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도망치는 대신 그것과 마주해야 합니다. 마주함으로써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해방을 경험하게 됩니다. 금음달 한국의 심리학자 융은 이 과정을 그림자 해석이라 부릅니다. 어두운 면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외면해온 자신에게 손을 내밀며 나는 너를 안다. 너도 나의 일부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 통합은 단순한 사고 과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서적, 심리적, 그리고 영적 수준에서 일어나는 깊은 변화입니다. 영혼으로 느껴지는 통합.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욱 강하게, 진실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타인의 기대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과거는 현재를 통제하지 않습니다. 그 지점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고통이었던 것이 이제는 힘이 되고 혼란이었던 것이 명확함으로 바뀝니다. 과거의 트라우마에 끌려다니지 않고 이제는 자신의 진실에 따라 삶을 살아갑니다. 융은 이 여정이 단순한 심리 과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영혼의 진화 과정입니다. 자신의 본질에 가까워질 때마다 우리는 더 진짜다운 삶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무의식이라는 심리의 가장 깊은 층은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 삶의 선택, 감정 반응, 관계의 방향까지도 형성해 갑니다. 그 시를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드디어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 여정은 길고 때로는 아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해방적이고 깊이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 끝에서 우리는 더 이상 단지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기와 목적, 그리고 내면의 평화로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칼 융의 가르침이 전해주는 진정한 힘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은 당신이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가도록 초대합니다. 인식되지 않은 트라우마의 영향은 단지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결정과 선택을 형성합니다. 과거의 상처는 보이지 않는 사슬처럼 작용합니다. 어린 시절의 두려움, 버려졌던 기억, 실패의 경험들이 여전히 당신의 선택을 무의식적으로 이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융근이에 따르면 이러한 심리적 족쇄는 개인의 영적 성장을 방해합니다. 진정한 해방은 자신 안의 상처를 의식적으로 직면하고 그 뿌리를 이해하며 그것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할 때 무의식에 자리 잡은 반복 패턴을 변화시키고 감정 반응을 다시 조율할 수 있습니다. 치유되지 않은 트라우마는 반복적인 행동을 낳습니다. 예를 들어 항상 거절당하거나 관계 속에서 불안함을 느끼는 것. 이는 무의식이 과거의 상처를 계속해서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 사랑을 받지 못했던 사람은 성인이 되어 사랑받기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 관계를 망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 시절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새로운 시도를 할 때마다 그 실패의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시간이 지나면서 성격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치유되지 않은 과거의 메아리입니다. 카얼 융에 따르면 이러한 무의식적 방어 기제는 심리의 가장 깊은 층에서 형성됩니다. 이 방어들을 비추어 보고 의식화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들을 멈출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여 사는 것은 곧 무의식의 그림자 속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들을 용기 있게 직면할 때 우리는 단순한 심리적 치유를 넘어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의식은 감옥이 될 수도 있고 자유의 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의식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외면하면 고통은 계속되지만 그 상처들을 바라보고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며 나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내면에서 진정한 혁신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가장 순수한 내면의 힘을 발견합니다. 융근은 말합니다. 영적 성장은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변화시키려는 용기에서 시작된다고요. 그리고 이 변화는 자기 수용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림자와 마주하는 길, 존재의 눈을 뜨다. 칼 융 심리학에서 가장 중심적인 개념 중 하나는 별표, 그림자, 섀도우, 별표입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든 것에 사회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억누른 감정, 욕망, 충동, 생각들을 의미합니다. 이 어두운 심리의 측면은 본질적으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의식이 그것을 외면하고 주변부로 밀어낸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분노, 질투, 슬픔, 충동 등 부정적이라고 여겨지는 감정들을 숨기도록 배워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별표 사회적 가면, 페르소나, 별표를 만들고 그 가면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은 무의식 깊숙이 눌러두게 됩니다. 그러나 억압된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행동과 감정, 판단을 좌우하며 삶의 여러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종종 스스로 삶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융은 말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자신의 어두운 면조차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겉으로는 균형 잡혀 보이지만 내면의 억압된 부분을 마주하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지러지는 초승달 그림자와 마주할 때 우리는 자신을 더 온전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선악의 이분법을 넘어서 우리는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인간의 복잡한 본성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 시선은 우리를 경직된 자기 판단에서 해방시키고 더 진실되고 자유로운 삶으로 이끕니다. 많은 이들이 내면의 충돌을 외면하고 외부 세계를 탓합니다. 그러나 융은 강조합니다. 진짜 싸움은 외부가 아니라 우리가 외면한 내면에 있다는 것을요. 그림자는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초대장입니다. 우리 자신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한 부름입니다. 그림자를 껴안는 것은 깊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은 동시에 명확함, 통합, 삶의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진정한 자신이 되는 여정의 별표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 별표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융은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두운 측면을 무시하거나 도망치려 하지만 진정한 해방은 그 그림자를 받아들이고 통합할 때 비로소 시작된다고 말이죠. 우리가 기피하던 면을 외면하는 대신 그것을 인식하고 이해하며 따뜻하게 품을 때 우리는 더욱 단단한 정서적 균형을 갖추게 되며 영적인 건강마저 확장됩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까지 받아들이는 사람은 타인의 실수나 상처에도 더 깊은 공감을 보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변화는 개인의 삶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와 사회적 관계에도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내면을 직면하고 억압된 부분을 마주하는 일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두려움, 죄책감, 분노, 상처의 기억들로 가득한 별표 그림자, 별표가 존재하며 그것은 종종 위협적으로 느껴집니다. 많은 이들이 이런 어두운 면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어 하지만 융은 경고합니다. 그러한 회피는 오히려 내면의 갈등을 악화시키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변화를 일으키는 용기입니다. 그림자를 껴안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이전까지 잠들어 있던 내면의 자원과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림자를 수용한다는 것은 곧 자신의 본질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융기에 따르면 이 그림자와의 직면은 심리적 성숙의 중요한 기초 중 하나입니다. 칼 융 역시 이 여정은 단순히 심리적인 과정이 아닌 영적인 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둠을 통해 우리는 종종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림자는 파괴하거나 억눌러야 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면의 잠재력을 지닌 저장소이며 그 에너지는 내면의 힘으로 변환될 수 있는 자원입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힘은 우리가 외면해온 내면의 일면과 화해할 때 생겨나며 그 숨겨진 부분들을 성장의 기초로 전환할 수 있을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내면의 힘, 인간 여정을 떠받치는 기둥. 내면의 힘은 인간 존재를 지탱하는 근간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이 힘은 감정적 회복력 그 이상이며 우리 영혼이 성장해 나가는 깊은 내면의 흐름의 일부입니다. 이 힘은 자신의 가치, 감정, 사고,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과 연결됨으로써 형성됩니다. 융그는 강조합니다. 진정한 감정적 독립은 외부의 인정을 갈망하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인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외부의 기대가 아닌 자신의 본질에 기반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여정의 첫걸음은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역할로부터 벗어난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을 기쁘게 하거나 인정받거나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 살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융그는 이러한 본래의 자아와의 재연결을 별표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 별표라고 정의합니다. 이는 외부의 압력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중심에서 살아가는 해방의 과정입니다. 비록 이 여정이 도전적일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성숙과 자아 실현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태풍 감정의 균형과 정서적 지능. 융은 말합니다. 내면의 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감정의 균형이 필수적입니다. 감정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면의 나침반입니다. 이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며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심리적, 영적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감정적 균형은 타인의 감정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바로 이때 생겨나는 것이 별표 정서적 지능, 이모셔널 인텔리전스, 별표입니다. 이는 의식, 공감, 회복력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입니다. 정서적 지능이 발달한 사람은 삶의 기복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중심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역경 속에서 빛나는 내면의 힘. 또한 내면의 힘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역경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외부의 장애물은 단지 물리적 또는 사회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면을 성장시키는 기회의 문이기도 합니다. 삶의 어려움은 우리가 아직 성장해야 할 지점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도전 앞에서 주저앉기보다는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 진정한 내면의 힘입니다. 모든 실수는 배움의 기회가 되고 모든 고통은 변화를 향한 징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실을 더 깊이 이해하고 용기를 가지고 맞설 때 우리는 점차 더 온전한 존재로 거듭납니다. 삶에 대한 반응도 두려움이나 회피가 아니라 지혜와 명확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면의 힘이란 모든 것을 통제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흔들릴 때에도 중심을 잃지 않는 능력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유의 출발점이라고. 우리가 진정으로 내면 세계에 몰입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의 잠재력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길을 선택하는 힘. 내면의 힘을 키우는 여정은 두려움을 직면하고 감정의 균형을 기르며 역경을 넘고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히 선언하는 과정입니다. 이 힘은 단순한 자질이 아니라 자신과 세상 모두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토대입니다. 이 힘을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삶은 더 이상 생존의 전장이 아닌 자신의 진실을 표현하는 장이 됩니다.
자신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심리적 성숙과 영적 확장의 결정적 증거입니다. 이러한 자율성을 얻기 위해서는 사회, 가족, 문화로부터 전해진 고정된 기준과 무의식적 압력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영향력은 종종 은밀하게 작용하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행동을 지배합니다. 융그는 강조합니다. 내면의 자유가 없는 외적인 자유는 환상일 뿐이라고요. 진짜 자유란 단지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진실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책임을 지는 것은 깊은 의식의 표현이며 동시에 진정한 용기의 행위입니다. 사회는 종종 성공, 행복, 도덕, 성취에 대한 정해진 모델을 제시하지만 이러한 개념은 그것을 따르는 사람의 내면에서 우러나오기보다는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쓰는 가면에 가깝습니다. 카얼 중은 이러한 사회적 적응을 별표 페르소나, 퍼소너, 별표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사회적 수용을 얻기 위해 만들어진 정체성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개인을 자기 본래의 모습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의 시작은 이 가면을 인식하고 그것을 의식적으로 벗기로 선택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융의 핵심 개념인 별표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 별표는 바로 이런 과정입니다. 타인의 기대가 아닌 자신의 본질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기준으로 삶을 설계하는 사람은 삶의 혼란 속에서도 더 강한 회복력을 지닌 존재가 됩니다. 정서적으로 독립한다는 것은 항상 외부의 인정이나 조언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융은 종종 가족과의 유대가 보이지 않게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미묘한 가족의 기대 역시 개인이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삶에 갇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정한 독립은 단순히 물리적과 경제적 자유를 넘어서 심리적과 정서적인 분리까지 포함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개인은 자신의 가장 깊은 욕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 명확함은 곧 해방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살아가는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생존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일로 이어집니다. 목적 있는 삶이란 남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실에 따라 자신의 길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존재하는 것을 넘어서 의도를 갖고 현실을 창조하고 깨어있는 의식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사람은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융의 심리학에 따르면 자유와 독립은 사회적 성취가 아니라 자기 인식의 여정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의 가치에 따라 사는 사람은 더 이상 외부의 박수나 평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어떤 비판도, 외부의 실패도 자기 내면의 중심을 찾은 사람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융은 말합니다. 자신의 삶을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주권을 가진 존재라고요. 그는 단순히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라 자체가 자유인 사람입니다. 융의 심리적 관점에서 진정한 자아란 이상화된 이미지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부분의 장점과 단점, 상처, 후회, 취약성까지 진정으로 수용할 수 있을 때 탄생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지 긍정적인 면만이 아니라
부족함까지 포용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외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도 존재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이러한 자기 수용은 오만함도 자만심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평화 상태입니다. 하지만 사회는 우리에게 성공적이고 생산적이며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어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사랑을 성과로 조건화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사람은 감정적으로 면역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는 거절이 두려워 굴복하지 않고 남을 기쁘게 하려고 자신을 억누르거나 인정받기 위해 본 모습을 바꾸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깊이 인식할수록 외부 압력 앞에서도 더 단단해집니다. 진정한 힘은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서 나옵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면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한 분명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는 명확함도 함께 생겨납니다. 그 결과 해로운 관계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만 선택하게 됩니다. 이런 자각은 새로운 자기 주도성을 불러옵니다. 결정은 더 이상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내려지는 것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돌본다는 것은 내면에 상처 입은 어린아이를 보듬고 보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릴 때 충족되지 못했던 사랑을 어른이 된 지금도 외부에서 채우려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치유는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오는 애정, 즉 깊은 자기애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이 순간이 영적 치유의 시작점이 됩니다. 자기 사랑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삶은 더 이상 인정받기 위한 경쟁 무대가 아닙니다. 삶은 성장과 확장의 장, 자기만의 독특한 빛을 표현할 수 있는 무대가 됩니다. 윤기는 말합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경쟁과 인정 욕구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요. 그때부터 사람은 남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고유함을 존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평온함, 창의성, 그리고 가벼운 자유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남들의 그림자를 따라가는 대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본질 속 빛을 따라 걷는 법을 배웁니다. 칼 융, K.E.L. 용의 가르침에 따르면 가장 깊은 유대는 타인과의 관계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맺는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단순히 감정적, 영적 건강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삶의 도전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에도 깊은 영향을 줍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의 힘은 외부의 평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기 수용, 자각, 자기애로 형성된 내면의 중심에서 나옵니다. 그런 사람은 비판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으며 인정을 갈망하며 절박하게 매달리지도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단단히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정신적 인내와 내면의 힘. 진정한 정신적 인내란 단지 고통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해내는 능력입니다. 융의 심리학에서는 이 인내심이 영혼 통합의 핵심 과정으로 간주됩니다.
사람은 내면의 자원과 연결될 때에만 외부 세계의 혼란 속에서도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인내는 단순한 수동성이 아니라 정서적 지혜가 됩니다. 고통, 상실, 실망, 거절은 모든 인간이 겪는 보편적인 경험입니다. 내면이 단련되지 않은 사람에게 이런 경험은 좌절이나 파괴로 이어질 수 있지만, 성숙한 사람에게는 그 경험이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는 기회가 됩니다. 융가이는 말합니다. 진정한 힘은 고통을 회피하거나 벽을 세우는 데 있지 않고, 자신의 취약함을 인정하고 그로부터 배우려는 태도에서 시작된다고요. 융이 말하는 별표 개성화, 인더비조에 있고, 별표란 빛과 그림자를 통합하며 완전한 존재가 되어가는 여정입니다. 내면과 마주하는 용기.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에 우리는 종종 감정을 억누르고 약한 모습을 숨기는 방식으로 세상에 적응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이런 방식은 보호가 아니라 혼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복력은 자신이 외면해 온 내면을 정직하게 직면할 때 시작됩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진짜 힘이란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심리적 에너지를 인식하고 다스릴 줄 아는 능력이라고요. 경계를 설정하고 아니요라고 말하며 자신의 내면적 통합성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그 힘의 표현입니다. 이 힘은 공격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성숙함, 균형, 자기 인식을 통해 조용히 나타납니다. 과도하게 부풀려진 자아는 억눌린 자아만큼이나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내면의 힘이란 숨어들지도 지배하려 들지도 않고 그저 존재하는 데서 나옵니다. 감정적 유연성과 진정한 회복력. 감정적으로 유연하다는 것은 예상치 못한 변화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경직된 사고는 삶의 충격에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융근은 말합니다. 영적 성장은 유연성에서 비롯된다고요. 마음이 유연할수록 과거의 트라우마를 성장과 배움의 자원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진짜 회복력이란 단순히 고통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전하려는 메시지를 읽어내는 능력입니다. 상실이나 위기의 순간마다 내면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그 본질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수록 외부 세계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자신의 내면 나침반은 더욱 정교해집니다. 이때 개인의 힘은 시끄럽고 불안정했던 상태에서 조용하고 단단한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 상태에서는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의식적으로 응답합니다. 내면 성장은 곧 외부 세계의 변화로 이어진다. 자동적인 반응이 아니라 깨어있는 행동을 선택하는 능력은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삶 전반의 질을 향상시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것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매일 자기 자신을 돌보는 연습을 통해 쌓여갑니다. 융은 자기 성찰 일기 쓰기, 꿈 해석, 명상과 같은 실천을 통해 이 자기 인식의 길을 안내했습니다. 따라서 정신적 회복력은 타고나는 능력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과 연습으로 계속해서 다듬어가는 힘입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인식하고 이해하기 시작할 때, 사람은 더 건강한 관계를 맺고, 더 명확한 경계를 세우며, 더 단단한 정체성을 만들어 갑니다. 융은 강조했습니다. 개인의 내면이 강해지면 그 영향은 사회 전체로 확장된다고요. 자기 자신과 평화를 이룬 사람은 세상에 갈등을 만들지 않습니다. 내면의 전쟁을 끝낸 사람은 외부에서 전쟁을 시작하지 않게 됩니다. 진짜 자유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온다. 진정한 자유는 외부의 억압을 끊어내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의 장애물을 변형시키는 데서 비롯됩니다. 융의 관점에서 자유란 단순히 사회적 규범을 깨뜨리거나 물질적 독립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 자기 내면의 진실을 따르는 삶이 진짜 자유의 시작입니다. 이 자유는 단순한 외적 해방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두려움, 오래된 트라우마, 억압된 심리의 측면들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분노를 인식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그 분노에 지배당하게 됩니다. 애정을 부정하는 사람은 결국 인정받기 위해 무엇이든 하려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드래곤, 용의 가르침이 힘을 발휘합니다. 진정한 자유란 내면의 속박을 마주하고 변화시키며 통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반응은 과거에서 자동적으로 작동하던 충동이 아니라 현재의 의식에서 비롯된 선택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자유는 단지 권리가 아니라 목적 있는 삶, 명료한 정신, 영적 연결로 살아가는 방식이 됩니다. 무한한 힘이라는 개념도 이 맥락에서는 외부를 통제하거나 타인 위에 군림하는 것과 무관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기 자신과의 깊은 연결에서 비롯됩니다. 그 힘은 그림자를 직면하고 욕망을 수용하며 두려움을 성숙하게 끌어안을 때 피어납니다. 자신의 어둠과 화해할 때 개인은 더욱 강해집니다. 그의 의식은 안정되고 존재감은 더 단단해집니다. 그는 더 이상 완벽함의 환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불완전함까지도 통합했기 때문입니다. 융에 따르면 인간의 정신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내면의 힘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의식이 깊어질수록 확장되는 에너지입니다. 이 힘은 일시적이거나 표면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힘은 뿌리를 내리고 성숙해지며 영혼과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자유와 진정한 힘이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자신의 내면적 힘을 깨달은 사람은 타인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외부의 요구에 의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 완전한 책임을 지고 자신의 본질과 공명하는 가치에 따라 살아갑니다. 융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사람은 더 이상 집단 무의식의 반사적 존재가 아니라 자기 변화의 능동적 주체로 거듭납니다. 그는 단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갑니다. 완전한 자유란 단순히 무엇을 할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내면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무의식적 패턴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힘의 행위입니다. 이 힘은 지배하려는 힘이 아니라 삶이 무너질 듯한 순간에도 계속 나아가는 힘입니다.
이 통합 상태에 도달한 사람에게는 세상의 평가나 외부의 거친 현실도 더 이상 같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지만 더 이상 그 사람의 길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상실, 비판, 외로움. 이 모든 것은 성숙을 위한 여정의 일부가 됩니다. 융기는 말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모든 사건에 숨겨진 목적이 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지혜로 전환하며 자신 안에서 피어난 힘보다 더 강한 외부 영향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내면의 상태는 인간을 흔들림 없는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그가 무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힘이 통제에서가 아니라 명확함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명확함이 그를 자유롭고 회복력 있으며 자신의 본질과 깊이 연결된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그는 이제 이렇게 이해합니다. 진정한 위험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면에 지닌 무의식의 내용 속에 있다는 것. 그래서 그는 의식적으로 그 그림자들을 마주하기로 선택합니다. 바로 그 직면 속에서 일상의 한계를 넘어서는 자유의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내면에서 태어나고 무한한 내면의 힘과 연결된 자유입니다. 융의 철학에 따르면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성취는 외부 세계의 지배나 사회적 인정을 넘어서 자기 내면의 총체성과 통합되는 것입니다. 이 통합은 편안한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반대 요소들을 가로지르는 여정 속에서 형성됩니다. 그림자의 수용, 고통의 초월, 의식의 각성,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깨어있는 의식의 열매입니다.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불완전함을 품으며 상처를 힘의 원천으로 변화시키는 의식입니다. 진짜 힘은 타인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의식적으로 진화시키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윤지아이가 제시한 길입니다. 쉬운 길은 아니지만 깊은 변화를 이끄는 길. 그는 편안함을 약속하지 않지만 삶의 시련 앞에서 우리를 지켜줄 내면의 방패를 제시합니다. 이 지점부터 그 사람은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피어납니다.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의미, 존재감, 그리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그가 이 내면 통합의 상태에 도달하면 어떤 외부의 상황도 더 이상 그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융의 가르침을 통해 내면의 힘을 깨우고 과거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함께 탐색해 봅니다.